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2020년에 이제 꾸민걸 PC에서 대대적으로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하셨던 P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PC이고요. 윈도우 7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약 5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죠. 그동안 PC를 사용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고객님께서 이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시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이 PC를 살려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PC를 한번 진단을 해 보니까 한번 내부 사진이라던가 이건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한번 내부를 한번 보니까 인텔 4세대 기반의 이제 플랫폼의 이제 PC였는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1년 정도 된 PC였었고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인터넷 서핑이라던가 이제 고객님께서 음악이라던가 이런 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사용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새롭게 도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파워 불량의 증상도 있었었고 이거는 고객님도 알고 계셨었어요. 이때 전원을 한번 켜보니까 삐 하는 이제 고주파음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테스터기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간의 전압 떨림이 있었습니다. 고로 얘는 언젠가는 그러니까는 빠른 시점 내에 정확하게 찝지는 못하겠지만 파워 불량 때문에 파워를 교체하실 거다 저는 생각을 또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120기가를 사용하고 계셔서 고객님께서 앞으로 좀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는 좀 다소 많이 부족한 용량의 SSD였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부분은 바로 AI 관련 컨텐츠 제작입니다. 유튜브 쇼츠랑 이제 롱폼 이제 제작을 하시는데 직접 촬영은 하시지 않고 그냥 여러 정보들을 가져다가 이제 이미지화를 해서 이제 AI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큰 맘을 먹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강의도 이제 또 결제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PC가 조금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가 참 난감할 할 때가 있는데 이 PC를 정말로 오랜 시간 고객님과 함께 해 왔었고 뭐 다소 오래된 PC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 PC를 조금 더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님의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부분과의 이 PC에다가 만약에 금액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새로운 PC를 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쉽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저랑 이제 통화를 하시면서 그냥 새 걸로 하면 얼마 나오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고객님의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AI 관련 컨텐츠 뭐 직접 촬영은 안 하시고 해서 그냥 입문자이시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그냥 충분한 사양을 추천해 드렸고 뭐 그냥 견적서도 그냥 필요 없고 그냥 금액만 듣고 그냥 바로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정말 꾸민걸 PC와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하시는 고객님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쇼츠 제작이나 롱폼 제작의 입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하지 않게 그리고 부족함 없는 성능의 PC 사양을 추천해 드렸는데 아무튼 고객님께서 바로 제작을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직접 촬영이나 이제 영상 편집이 아닌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혹은 만들어서 AI 프로그램을 또 통해서 쇼츠와 이제 롱폼 제작을 이제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 유용한 PC 테크트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정말 PC 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PC를 새로 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못 드리는 또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요즘에 뭐 CPU는 뭐 당연한 거고 그 중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메모리가 정말로 많이 올랐고요. 거의 두 배 이상 오른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SSD의 용량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AI에 관련해서 수요가 있는데 그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비싼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어떤 분들은 뭐 존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명확하게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20년 동안 지금 PC를 운영을
오면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느끼고 이 감정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그냥 오늘이 나는 가장 젊다라는 말처럼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PC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조금 이제 풀리겠지만 지금 이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가격이 저는 조금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영상 제작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고 혹은 이제 영상 편집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뭐 좋은 뭐 CPU라던가 뭐 요즘에 그래픽카드 하나가 PC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미지에다 대본 넣어주고 그냥 AI 돌려서 그냥 뭐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또 AI 뭐 요즘에 자동화도 많죠. 그래서 한 이 정도 사양이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이보다도 못한 PC 가지고 지금 뭐 쇼츠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고 있으니까 고객님께도 이 PC 정도면 굉장히 조금 입문자용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조금 더 능숙해져서 조금 더 고사양의 PC가 요구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좋은 PC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너무 비싼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잉여 자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인 어,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과하지 않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PC입니다. 물론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걸로 조금 능숙함을 얻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시다가 나중에 한번 내가 진짜 성능상으로 부족함을 느낀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자이신 이제 고객님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부품을 선택하는데도 선별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부품이 도착을 했고요. 일단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저한테 먼저 주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이 오늘 제작하는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맡기신 그 고객님 같은 경우는 목요일부터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촉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분께 한번 통화를 해서 혹시라도 조금 더 하루만 더 딜레이가 돼도 괜찮냐, 다른 분께서 조금 많이 급하신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분께서도 또 흔쾌히 나는 괜찮다, 그냥 뭐 이번 주로만 수령하면 되니까 뭐 괜찮다라고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양해를 구했는데도, 그리고 흔쾌히 또 수락해 주신 전 고객님께도 아무튼 감사드리고, 아무튼 오늘 PC 제작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그 다음에 6코어 뭐 12스레드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일단 코어 스레드가 많다 그러면 내가 다중 멀티 작업을 할 때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뭔가를 이미지를 통해서 혹은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제작을 한다 이럴 때는 내 스스로 머릿속에서 짜져서 나오는 것보다는 모방해서 창조가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고 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이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창들을 많이 띄우고 아마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코어랑 스레드가 굉장히 많은 것이 유용하고, 또 이 CPU 같은 경우에는 내장 GPU가 또 들어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카드 하나 가격이 진짜 PC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듀얼 모니터 지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내장 GPU도 뭐 엔간한 뭐 피파라던가 롤도 이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CPU라서 저는 추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걸로도 2D 이미지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과하지 않게 5500GT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CPU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제 20만 원을 돌파할 기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제가 무상 AS 기간도 다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대원 CTS 정품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요즘 들어서 PC 가격들이 너무 부품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알리라던가 여러 가지 인터넷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정품이 아니면은 국내에서 AS를 할 수가 없다, AS를 그냥 포기하시고 구매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SSD 가격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일단 3년이고요. 이 제품도 제가 한두 개 팔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봤거든요. 엔드 유저를 만나면서. 그래서 이 제품 어떤지에 대해서 다 총괄해가지고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SSD는 적어도 512기가 정도는 돼야지 컨텐츠 제작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512기가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잉여 자원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512기가로 사용을 하시고, 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고객님께서 제가 전에 쓰셨던 PC를 한번 다 보니까 하드디스크가 한 14년, 15년 정도 된 하드디스크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상태가 양호해서 제가 장착을 해드렸으니까 이걸로 만들어진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는 D 드라이브 하드에다 저장하시면 되니까 일단 용량 부족은 크게 없으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도 빠릿빠릿하게 잘 나오고요. 안정성도 괜찮은 SSD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고 있고요. 우리는 언제나 PC를 구매하게 되면 조립하는 과정들은 잘 몰라요. 내 제품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완제품에 대해서만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꾸민걸 PC는 박스를 개봉하는 그런 상황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일단은 제가 물건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고객님에 대한 상황과 사용 목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저는 다 대화를 나누면서 해서 이 고객님을 생각하면서 PC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뭐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량 생산용 조립이 아니라, 저는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 이 고객님을 생각하면서 또 찍고 있고, 또 그렇게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정성스럽게 또 안정성 높은 PC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도 정말 진짜 비싸죠. 메모리는 이제 게일 제품을 이용했고요. DDR4 8기가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16기가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상 AS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메모리가 불량이 나더라도 새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AS 대행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메모리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프실 일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값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메모리 값은 거의 진짜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스터 가치사의 전격 600W를 사용을 하였고요. 무상 AS 기간은 6년입니다. 파워도 AS 기간 좀 긴 거로 선택을 했고요. 단순히 그냥 사무용이라던가 라이젠 5500에 물리는 파워인데 600W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00W와 600W 일단 가격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또 전기세로 따져봤을 때는 내가 쓴 만큼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500W랑 600W 내가 만약에 갈등의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가격 차이 같은 걸 한번 보시고, 또 추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600W가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600W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가고는 있기는 있는데, 다른 부품에 비해서 그렇게 체감적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파워에 대한 용량은, 그리고 500W는 600W랑 들어가는 부품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600W를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하는 사무용 PC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600W를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은 무상 AS 기간은 6년이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 같이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그 보호회로도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제가 B450M HDV 로 선택을 했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기존에는 A520M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제품도 그와 버금가는 제품이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라이젠 같은 경우,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보드, 그 다음에 B보드, X보드로 해서 하나씩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A는 보급형, B는 중급형, 그 다음에 X는 이제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급형 칩셋을 사용한 이제 조금 보드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와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나는 B 칩셋을 좀 더 선호해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DDR5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메모리 가격 한번 보시면 그냥 이걸로 가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도 제가 많이 판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 피드백이라든가 안정성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한번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 실드도 한번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합니다. 먼저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기본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이제 CPU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멀그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 4개 그냥 위에서부터 1, 2, 3, 4를 조이는 게 아니라 아시죠? 대각선 해서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잘 조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SSD,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비코 510 오피스 케이스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이걸로 제작을 해드렸는데, 다른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좀 샤시가 굉장히 두꺼워서 조금 안정감을 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에는 USB 2.0 포트 2개와 그 다음에 3.0 포트 하나가 있어서 조금 이제 확장성도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그냥 오피스용 케이스 중에서 저는 진짜 괜찮고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거는 비싼 값어치를 하겠지만은 일단 발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시각적인 부분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냥 효율적인 부분에 저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케이스로 그냥 깔끔하고 그냥 이런 케이스로 그냥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이제 메인보드 조립하기 전에 메인보드 고정 핀을 장착을 합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 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인 조립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그래픽 카드, 물론 이 PC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무거운 그래픽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파워 서플라이 24핀 케이블 혹은 케이스와에 연결되는 전면부 프론트 패널을 연결할 때 불필요한 케이스와 메인보드 뒷판에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고정핀 잊지 마시고 꼭 장착하시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고객님께서 그 전에 사용하셨던 1테라인데요. 일단은 그 전에 사용하셨던 120기가의 SSD에 있던 개인적인 자료라던가 이런 거는 다 제가 1테라짜리에다가 다 백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1테라도 지금 상태가 뭐 연식에 비해서 괜찮아서 그냥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케이스에 부속품으로 하나씩은 다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들어있는 케이스가 거의 손꼽습니다. 많이 없고, 이 비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 이 소리의 패턴으로 나 이 부품에 이상이 있어요 라고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 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 CPU 삐삐삐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패턴은 다르지만 만구 공통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부팅이 이루어질 때는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장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진단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만약에 고객님께서 이 PC를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PC를 켰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삑 하고 소리를 들었다. 그럴 때는 PC를 껐다 켰다를 하는 게 아니라 PC 외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뭐 모니터와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모니터가 불량인 건지 아니면 모니터의 외부 입력이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출고 전에도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가 간단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꼭 설명해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났다.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 절대로 PC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외적인 부분부터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출력 단자는 DVI 포트 하나와 이제 HDMI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RGB 케이블을 하나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모니터 하나를 이용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분으로 모니터가 한두 대 정도 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한 모니터에서 작업하시기에는 조금씩 이제 실력이 쌓게 되면 부족함이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하나로 이용하시다가 이제 부족함이 느끼신다 그러면은 이제 모니터 디지털 단자를 이용해서 2개까지 이용하시게 되면 하나에서는 작업을 하고 하나에서는 또 서핑이라든가 이런 거 대본 작성도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가 그릴 수 있는 도화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도화지는 이제 모니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딱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포트가 2개 있는 걸로 제가 한번 선택을 했고요. 일단 고객님의 모니터가 어떤 거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의 입력 단자, 그러니까는 모니터에 선이 꽂아지는 부분 사진과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의 사진을 찍어 갖고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호환성이라던가 이런 거 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찍어 갖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고객님께서 이 영상을 보셨다 하시면은 그 사진을 찍어 갖고 오실 거고, 안 보셨다 하시면은 안 갖고 오시겠죠. 자, 그것도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다 완료하고 이제 PC를 한번 켜 보았습니다. 보통 업체들은 뭐 물론 아닌 경우도 되게 많겠지만 딱 이 상태에서 이제 출고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꾸민거 PC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서 지금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연도가 중요한 거가 아니지만 저만의 또 똥꼬집까지 지켜온 루틴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 이 제품이 정말로 잘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초도 불량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도 불량은 뭐 처음에 내가 샀는데 그냥 정상품이 걸려가지고 쭉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100개의 다이아몬드, 뭐 1000개의 다이아몬드를 만든다 하게 되면 또 말이 달라지게 되겠죠. 불량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초도 불량에 걸리게 된다면 제가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다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화요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거를 다 물려놓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바로 이제 출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만약에 정상적인 테스트가 모든 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내일 이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의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은 P10.1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니까 P10.43 해서 2025년 9월 9일날 올라온 최신 버전이 있었습니다. 자, 메인보드 바이오스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는 지금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거나 아니면 화면 출력도 안 되고 아주 벽돌 증상 같은 브릭스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라고 이제 업체에서도 권장해 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CPU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바이오스 버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도전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들께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군대에서 갓 전역한 오빠라던가 뭐 이분들 지금 컴퓨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전역하자마자 막 컴퓨터를 벼르고 있었을 텐데 이분들께 도움을 청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정성 있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정말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타 업체라던가 PC 제작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 하고 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조립을 의뢰를 하실 때 먼저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냥 추가금 없이 흔쾌히 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업체들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서 출고하는 업체 정말로 손꼽을 겁니다. 한번 여쭤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꾸민거 PC는 출고 전에 고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다 메인보드 바이오스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최신화를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 같은 거를 다 수정 보완해서 올려놓은 바이오스 버전이니까 현 시점으로서는 이 메인보드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업데이트를 하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장 그래픽이긴 하지만 하나씩 제 루틴대로 이제 20년 동안 지켜온 똥꼬지 같은 또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스킵하게 되면 출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아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또 견디지를 못합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만큼 제가 이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저도 제가 제작한 PC에 대해서 또 자신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 만들었어요,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일단 일반 분들께서 보시는 거는 그냥
컴퓨터 깡통이죠. 깡통 그냥 케이스만 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통해서 이제 CPU에 한번 부하를 줘서 이제 CPU에 대한 온도라든가 이런 걸 한번 체킹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게 다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OCCT 같은 건 아주 기본이죠. 빡세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아까 제가 칭찬했었던 SSD에 대한 속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일반 SATA 방식의 SSD, 일단은 고객님께서 전에 쓰셨던 SSD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한 500메가대가 최고적인 속도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약 7배, 6배, 7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 좀 더 빠릿빠릿한, 내가 뭔가를 작성을 해놓고 제작을 해놓고 아웃풋을 눌렀을 때에 대한 대기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 로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아주 빠릿빠릿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해주시는 고객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서 그 전에 갖고 온 PC에 대한 제가 조금 부족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제작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성스럽게 제작한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요즘 정말로 경기도 안 좋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PC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물가라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이 와중에 이 고객님께서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또 강의도 또 수강도 또 끊으시고 하셨는데, 그 강의도 진짜 끝까지 잘 수강하시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진짜 지금은 딱 걸음마 단계이지만은 이 PC로 그 걸음마를 함께 하셔서 날로 능숙함을 또 갖추시고 정말로 좋은 스킬 많이 습득하셔가지고 그 지금 하시는 그 도전에 좋은 100배, 10배의 진짜 또 1000배의 또 결실을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스킬 많이 얻으셔가지고 이 PC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때 또 다시 또 꾸민걸 PC에서 PC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로 빨리빨리 기술 습득을 제가 크게 응원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응원 정말로 이번에 도전 응원해 드리고요. 아무튼 하시는 일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 뭐 시청해 주신 뭐 이 고객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나도 지금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PC를 또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PC를 어디 타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 과정들도 조금 해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해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업체들도 조용하게 또 보이지 않게 숨은 노력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이 고객은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구나, 그럼 좀 더 세심하게 또 테스트를 해서 출고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또 마음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AS라든가 PC 제작의 하한선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보다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